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이 귀중한 강의에서는 제11장 전문 기도요 지술, 호흡 보조 및 산소 공급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출동하여 심장정지 환자나 중증 외상 환자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자의 기도 에어웨이입니다. 숨길이 막히면 그 어떤 훌륭한 약물이나 흉부압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턱 들어올리기 같은 기본 기도 유지술은 훌륭한 응급처치이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맨손 처치를 넘어 다양한 기도기 에어웨이 에정크트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숨통을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는 기관 내 삽관 엔도 트라키얼 인튜베이션의 해부학적 지식과 임상 가이드라인을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여러분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뇌를 살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복잡한 장비를 써가며 전문 기도요 지술을 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구조자의 두 손이 환자에게 계속 묶여 있어야 하므로 기도를 지속해서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붉은색 경고 표시된 구토나 이물질 흡인 아스피레이션의 위험성입니다. 환자의 위장 속에 있던 음식물이 역류하여 폐로 넘어가 버리면 치명적인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으로 이어집니다. 기본 기도 유지술은 이 흡인으로부터 환자의 기도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호흡과 산소 투여를 원활히 하고 기도 폐쇄를 완벽히 방지하기 위해 후드 마스크나 기관 튜브 같은 장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서 기도를 유지하고 흡인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최적의 대안은 단연코 기관 내 삽관 ETI라고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병원 전 단계에서의 기관 내 삽관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응급의료 종사자만이 시행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전문 기도유 지술에 사용되는 수많은 장비를 하나의 로드맵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분류 체계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므로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 보조기구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성문상 기도기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대 성문 위쪽에 위치하여 기도를 열어주는 기구들입니다. 입인두 기도기, 코인두 기도기 같은 단순 기도기부터 후드 마스크 기도기 LMA, 후드 튜브, 아이겔, 식도기관, 콤비 튜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삽입이 비교적 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 내 삽관 장비 트라키얼 튜브입니다. 이것은 성대를 직접 통과하여 환자의 숨통인 기관 트라키아 안으로 튜브를 직접 꽂아 넣는 기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관 튜브 엔도 트라키얼 튜브가 대표적이며 목 앞을 뚫는 윤상갑 상막 절개 튜브나 기관 절개 튜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윗길로 갈지 아랫길로 갈지 1초 만에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현장에서 매일같이 쓰이는 입인두 기도기 OPA입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가 똑바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풀리면서 크고 무거운 혀가 중력에 의해 뒤로 말려 들어가 기도를 콱 막아버립니다. 입인두 기도기는 혀의 외면을 따라 입속에 위치하여 이 혀를 물리적으로 들어 올려주는 아주 훌륭한 관 모양의 플라스틱 기구입니다. 관 모양인 갯떨형과 양옆이 뚫린 범원형이 있으며 성인용은 대형 사이즈 5, 100mm부터 소형 사이즈 3, 80mm까지 씁니다. 삽입할 때는 교차 수지법으로 입을 벌리고 기도기의 굽은 면이 입천장 영구개를 향하게 거꾸로 찔러 넣다가 입속에서 180도 휙 회전시켜 인두로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절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입인두 기도기는 오직 의식이 없고 기침이나 구토 반사가 완전히 소실된 환자에게만 써야 합니다.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반혼수 상태인 환자의 입에 이것을 쑤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의 외궤거리는 구토 반사를 자극해 위 내용물이 폐로 쏟아져 들어가거나 성대가 경련을 일으켜 다쳐버립니다. 환자를 살리려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환자를 질식사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니 절대 금기라는 점을 뼈에 새기십시오. 5번째 슬라이드. 앞서 배운 입인두 기도기를 쓸 수 없을 때 훌륭한 대안이 되는 코인두 기도기 MPA입니다. 환자가 턱을 꽉 물고 있어서 구강 개방 불가, 입으로 아무것도 넣을 수 없거나 의식이 약간 있어서 입인두 기도기를 넣으면 구토할 것 같은 환자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이 부드러운 고무 튜브는 코를 통해 인두로 들어가므로 구토를 잘 유발하지 않습니다. 크기는 튜브의 내경 안지름을 기준으로 성인은 6.0mm에서 9.0mm까지 사용합니다. 삽입할 때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수용성 윤활제를 듬뿍 바르고 보통 더 큰 쪽 콧구멍을 통해 코의 중앙 쪽으로 서서히 밀어 넣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치명적 경고가 나갑니다. 시험에 단골로 등장합니다. 두개골 바닥 뼈가 부러진 기저 두개골 골절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 예를 들어 심한 교통사고로 눈 주위에 피멍이 들었거나 코로 맑은 뇌척수액이 흐르는 환자에게 이 코인두 기도기를 삽입하면 절대 네버 안 됩니다. 깨진 뼈 조각 사이로 우리가 밀어넣은 기도기가 기도가 아니라 환자의 뇌 두 개 내로 쑥 들어가 버리는 끔찍한 의료사고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외상 환자 평가 시 이 점을 철저히 감별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단순 기도기들을 지나 드디어 호흡 보조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기관 내 삽관 ETI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문상 기도기들이 좋긴 하지만 구토 흡인을 100%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구강을 지나 성대를 직접 통과하여 기관 안으로 튜브를 꽂아 넣고 풍선을 부풀리는 기관 내 삽관만이 기도를 완벽히 밀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떤 환자에게 이 복잡한 시술을 결단해야 할까요? 5가지 적응증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첫째, 의식이 없는 환자. 둘째, 기도를 보호할 최소한의 방어막인 구토 반사가 없는 환자. 셋째, 의식은 있으나 스스로 숨을 못 쉬어 인공호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 넷째, 중환자실처럼 기계적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를 달아야 하는 환자. 그리고 마지막 5째, 화상이나 아나필락시스처럼 목구멍이 퉁퉁 부어올라 곧 기도가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마주하면 즉시 머릿속에 기관 내 삽관 장비들을 세팅해야 합니다. 7번째 슬라이드. 현장에서 삽관을 결정했다면 여러분의 손에 반드시 들려 있어야 할 필수 무기들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실패합니다. 먼저 후두경 라링고스코프입니다. 입속으로 들어가 혀를 제치고 성대를 눈앞에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끝이 굽은 매킨토시형과 곧게 뻗은 밀러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끝에 소형 카메라가 달린 비디오 후두경이 널리 쓰입니다. 비디오 후두경은 목을 뒤로 젖히지 않고도 화면으로 넓고 선명한 시야를 보여주기 때문에 목뼈가 부러졌을지 모르는 경추 손상 환자에게 아주 탁월하며 초보자의 성공률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다음은 기관 튜브입니다. 양끝이 뚫린 관이며 끝에는 공기가 새지 않게 막아주는 풍선 커프가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속심 스타일 넷을 주에 깊게 보십시오. 부드러운 튜브가 기도의 굴곡에 맞게 잘 들어가도록 뼈대를 잡아주는 철사입니다. 기도 점막이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외부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속심의 끝부분이 튜브 밖으로 삐져나오게 세팅하면 안 됩니다. 튀어나온 속심은 기관을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이외에도 커프를 부풀릴 10ml 주사기, 윤활 젤리, 그리고 분비물을 치울 흡인기 석션이 완벽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8번째 슬라이드. 환자에게 맞는 튜브의 크기를 결정하는 공식입니다. 이 부분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에서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할 정도로 자주 출제됩니다. 성인의 경우 튜브의 내경 안지름을 기준으로 여성은 7.0에서 8.0mm, 남성은 7.5에서 8.5mm를 씁니다. 하지만 1분 1초가 급한 초응급 상황에서 사이즈를 재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는 성별 불문하고 7.5mm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합니다. 삽입하는 깊이는 튜브 끝이 기관 분기점 위에 예쁘게 안착하도록 환자의 앞니 기준으로 대략 20에서 22cm 위치에 고정합니다. 소화는 더 복잡합니다. 아이들은 기도에 좁아지는 위치가 어른과 다릅니다. 직관적으로는 하나의 새끼손가락 굵기와 비슷한 튜브를 고르면 얼추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공식을 외우셔야 합니다.
0나 1에서 2세의 기본 수치를 확인하시고 2세 이상의 소화 공식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과거처럼 풍선 커프가 없는 언커프트 튜브를 쓴다면 나이를 4로 놔주고 그 값에 4를 더한 사이즈입니다. 최근 많이 쓰는 커프가 있는 커프드 튜브를 쓴다면 풍선 두께만큼 튜브 지름을 줄여야 하므로 나이를 4로 나누고 3.5를 더한 사이즈를 공식으로 적용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장비가 세팅되었으니 가장 대중적인 입을 통한 삽관 오랄 인튜베이션의 실제 절차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1단계, 가장 먼저 환자에게 100% 산소를 충분히 투여하여 삽관 중 발생할 저산소증을 예방합니다. 프리옥시젠네이션. 2단계, 후두경은 무조건 왼손에 쥡니다.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예외 없습니다. 환자의 입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혀를 왼쪽으로 싹 밀어내며 성대를 찾습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가 있습니다. 성대가 잘 안 보인다고 후두경날을 환자의 윗니에 걸고 지렛대처럼 젖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러면 성대도 안 보일 뿐더러 환자의 치아가 모조리 부러집니다. 후두경은 윗니를 피해서 전체를 앞쪽 천장 쪽으로 쭉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당겨야 합니다. 3단계, 오른손으로 튜브를 잡고 성문을 관찰하며 조심스럽게 밀어넣고 커프가 성대를 12.5cm 지나치면 멈춥니다. 4단계, 주사기로 10에서 20ml의 공기를 넣어 커프를 부풀리고 고정합니다. 하단의 붉은색 경고 박스는 생명을 살리는 타임라인입니다. 1회 삽관 시도는 15초 이내 완료를 권장하며 아무리 길어도 30초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안 들어간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환자의 뇌세포가 죽어나갑니다. 실패하면 미련 없이 튜브를 빼고 다시 백마스크로 산소를 15에서 30초간 충분히 준 뒤에 재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10번째 슬라이드, 입으로 튜브를 도저히 넣을 수 없는 특수 상황에서 사용하는 코를 통한 기관 내 삽관입니다. 입을 꽉 다물고 굳어버렸거나 아래턱이 부러졌거나 목을 절대 뒤로 젖히면 안 되는 경추 손상 의심 환자에게 적응증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은 후두경을 안 쓰는 블라인드 삽관입니다. 눈으로 안 보고 어떻게 넣을까요? 바로 소리에 의존합니다. 환자의 콧구멍으로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이나 혈관 수축제 페니레프린을 뿌린 뒤 튜브를 살살 밀어 넣습니다. 튜브 끝이 기도의 입구인 성문 근처에 도달하면 튜브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환자의 호흡은 바람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 이때 환자가 숨을 들이쉬는 흡기 바로 그 찰나에 재빨리 튜브를 밀어 넣으면 기관으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방법 2는 후두경을 사용하는 삽관입니다. 코로 튜브를 깊숙이 넣고 입으로는 후두경을 넣어 목구멍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때 코로 들어온 튜브가 보이면 맞을 겸자라는 특수한 집게를 입으로 넣어 튜브 끝을 딱 잡고 성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 유도하는 고도의 테크닉입니다. 11번째 슬라이드, 자, 튜브를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시험에 100%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내가 넣은 튜브가 숨통기관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밥통 식도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식도 삽관은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 오류입니다. 가장 먼저 엠부백을 짜면서 청진기를 어디에 대야 할까요? 가슴이 아닙니다. 첫 번째 상복 부위 청진이 무조건 가장 먼저입니다. 위장 쪽에 청진기를 대고 바람을 넣었을 때 부글부글 소리가 들린다면 볼 것도 없이 식도로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즉시 튜브를 뽑아버리고 산소부터 다시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소리가 안 난다면 성공을 직감하고 두 번째 양측 폐하 청진으로 넘어갑니다. 양쪽 가슴이 고르게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보고 양쪽 폐에서 숨소리가 균등하게 잘 들리는지 청진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 번째 비대칭 호흡음, 즉 오른쪽 폐에서는 숨소리가 잘 들리는데 왼쪽에서는 안 들린다면 무슨 상황일까요? 해부학적으로 오른쪽 기관지가 더 수직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튜브를 너무 깊게 찔러 넣으면 우측 기관지로만 쏙 들어가 버립니다. 우주기관지 삽관. 이때는 튜브를 조금 뒤로 빼주면서 소리를 맞추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건이 된다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 해부학적 위치를 최종 확인합니다. 12번째 슬라이드, 귀로 듣는 청진은 시끄러운 응급 현장이나 구급차 안에서 오류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계를 활용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권장되는 확실한 방법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tCO2 감시 장치입니다. 환자가 내쉬는 숨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정상적인 폐기관과 연결된 것이고 식도로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거의 안 나옵니다. 모니터에 EtCO2 파형이 연속으로 예쁘게 그려진다면 정확한 기관 삽관임을 100% 확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이미 심장정지 상태라서 피가 안 도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폐로 가는 혈류가 없으니 기관에 튜브를 완벽하게 잘 꽂아도 폐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아 기계가 파형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감지되면 삽관이 확실하지만 안 뜬다고 해서 무조건 식도 삽관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한계점을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는 식도 확인 장치 EDD입니다. 기도 기관은 연골 뼈대가 있어서 튼튼하지만 식도는 근육이라 평소에 찌그러져 허탈있다는 해부학적 차이를 이용합니다. 튜브 끝에 빈 주사기나 찌그러진 망울을 달고 당겨봅니다. 공기가 쑥 달려오거나 망울이 펴지면 단단한 기관에 있는 것이고 저항이 심하고 안 당겨지면 찌그러진 식도 살점들이 튜브 구멍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판별하는 아주 직관적인 장치입니다. 13번째 슬라이드, 생명을 살리는 기관 내 삽관이지만 미숙한 조작은 환자에게 끔찍한 합병증을 남깁니다. 발생 원인별로 3가지로 묶어 기억하십시오. 후두경 조작 관련 앞서 강조했듯 후두경을 지렛대처럼 꺾어서 발생하는 치아골절이 가장 흔한 의료 소송 원인입니다. 또한 억지로 쑤셔넣다 구강이나 인두, 후두부가 찢어지는 열상이나 뚫리는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성대가 놀라 다쳐버리는 후두개 경련이 옵니다. 튜브 삽관 관련 가장 끔찍한 오류인 식도 내 삽관입니다.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인공호흡을 하면 위에 공기가 차서 위 내용물이 역류해 폐로 들어가는 폐흡인이 발생합니다. 튜브 끝으로 기도를 찢어 기흉이 생기거나 성대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전신적 합병증 15초 타임라인을 어기고 삽관을 질질 끌다가 발생하는 저산소혈증입니다. 뇌에 산소가 끊기면서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오고 결국 환자는 구조자의 손끝에서 심장정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문 기술일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과 부작용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14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오늘에 걸친 이 무거운 강의의 모든 지식을 관통하는 실전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4가지 골든 룰을 요약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전 산소화 필수. 삽관 전 반드시 충분한 산소를 때려 넣어 환자의 폐에 산소 탱크를 비축하여 저산소증을 막으십시오. 둘째, 가슴 압박 중단 최소화. 심폐소생술의 흐름을 튜브 삽관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압박 중단은 5초 이내로 끝내야 하며 어떤 핑계로도 10초 이상 환자의 가슴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셋째, 철저한 위치 확인. 삽관 후 무조건 상복부 위장부터 청진하고 양측 폐 호흡음을 듣고 EtCO2 파형을 눈으로 보는 3중 교차 확인을 습관화하십시오. 넷째,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입니다. 의심되면 뽑아라. 내가 꽂은 튜브의 위치가 1%라도 찜찜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튜브를 즉각 제거하고 백밸브 마스크로 산소부터 다시 주며 처음부터 리셋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환자의 목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확보는 응급의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배운 장비들의 적응증과 금기증, 그리고 기관 내 삽관의 엄격한 프로토콜을 머리가 아닌 손과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도의 집중력으로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1장 전문 기도유지술 1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